우리가 30평대가 국민평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 현재 가구원 수가 한 2.3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게 계속 줄어들 겁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방하고 이제 서울하고 이제 달리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방 같은 경우는 그냥 30평대가 무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 방 하나가 몇 억이에요. 일본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컴팩트 맨션이라 그래서 전용 면적 50제곱미터에서 30제곱미터, 방이 2개 있고 화장실이 하나인데 최근에 우리도 49제곱미터들은 꽤 나옵니다. 이런 아파트가 가장 인기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보면 혼자 살거나 둘 분만 사시는 경우가 늘어나다 보니까 작은 평수로 이동하시는데요. 교수님, 집을 사야 한다면 어떤 집을 사야 하나요? 좋은 집 사셔야 되는데요. 그 유튜브라든지 여러분 뭐 SNS 이런 데 보면 급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급지, 하급지. 저도 이제 별로 그런 거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집값으로 해서 그죠?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되도록이면 좋은 지역을 사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문제가 이제 좋은 데가 대부분 3도심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강남, 여의도, 광화문 여기가 이제 3도심인데요. 집값이 높아요. 이걸 선뜻 이제 사시기에 부담이 되시는 부분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울 도시계획상 보면 7광역 중심이라고 또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곡에 사는데요. 예, 마곡이라든지 아니면 DMC, 잠실, 용산도 사실은 7광역 중심인데 여기는 뭐 강남의 송파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7광역 중심이라기보다는 거의 도심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인데요. 잠실, 뭐 청량리 이런 쪽입니다. 이런 7광역 중심이 있는데요. 이런데 이 저평가된 매물들을 잘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난 뭐 거기도 사기도 곤란하다. 경기도를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서울하고 접근성이 좋아지는 데를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접근성이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데도 좋긴 한데요. 최근에는 이제 GTX라든지 이런 교통 호재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교통 여건이 개선되는 곳에 사시면 되는데요. 주로 남쪽을 하셔야 됩니다. 강남에 가까운, 우리가 이제 서울에 가깝다는 거는 서울의 저 위쪽에 가까운 게 아니고요. 그리고 옆쪽에 가까운 게 아니고 밑에 가까운 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데가 이제 신분당선이라든지 월판선이라든지 신안선선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대심도철도가 있어요. 지하 이제 40m로 뚫어가지고 표정속도라 그러는데요. 이게 평균적으로 한 100km 이상을 이렇게 달리는 시간 단축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GTX가 또 대표적인 예고요. 이런 지역의 역 주변에 이런 아파트들도 잘 고르시면 되는데요. GTX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동탄에서 수서까지만 뚫렸는데요. 그 사이에도 여기 안 뚫린 역들이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공부하고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자꾸 물어보라고 말씀하시는데 GTX 이미 뚫렸는데 거기 뭐 사면 뭐해요 이러는데 아직 안 뚫린 역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찾아보시면 돼요. 그런 역 주변 같은 데 사시면 지금 현재 가격대로도 괜찮은 매물들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앞서 말씀하신 집들이 가격 방어가 잘 되는 집인가요? 가격 방어가 잘 되는 데는 뭐 역세권이고 뭐 1000세대 이상이고 신축이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이제 어플 같은 게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셔가지고 그 뭐 어떤 강남구다 또는 뭐 서초구다 이렇게 하면 서초구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아파트 쫙 이렇게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쭉 보시면 그냥 여기가 왜 높은지를 아실 수 있으세요. 말씀드렸더니 이제 대단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그 순위대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지역이라는 걸 굳이 뭐 학군이 좋고 뭐 어쩌고 이런 거 따지실 필요 없이 그 아파트 단지별로 이렇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뭐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시기에도 잘 버티고요. 오를 땐 가장 먼저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를 사시는 게 제일 좋죠. 서울에서 남쪽이랑 붙어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해주셨는데요. 직장이랑 가까워서 그런 걸까요? 예, 맞습니다. 서울이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다들 이야기하는 이유는 서울에 일자리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도 한 반 정도는 이제 젊은 분들이 서울에 대학에 오고요. 남아있는 반 중에도 또 반은 서울에 직장을 얻으려고 올라오십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계층별 인구 구조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방 같은 경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20, 30대가 다 서울에 올라오면 자리 잡는 30, 40대 되면 서울에 아파트를 사지 자기 지방을 너무 사랑해서 고향을 사랑해서 거기 사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자리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일자리 중심으로 볼 만한 데가 꽤 있습니다. 서울은. 근데 특정 지역을 이제 폄하하는 건 아닌데요. 구로라든지 이런 쪽도 일자리가 많습니다. 구로나 대림 이런 쪽도 많긴 한데요. 거기는 이제 미래의 고급 일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IT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연구개발이라든지 뭐 요즘 AI 뭐 이런 쪽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데들이 서울이나 서울 주변에도 보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정부에서 혁신지구 이런 걸로 지정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지역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죠. 교수님, GTX 관련하여 거품이 낀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GTX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GTX는 분명히 호재입니다. 예, 호재고 일본도 보면 저는 이제 안식년을 일본에서 해서 일본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때 2010년도인가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거의 그대로 지금 한국에도 적용되고 있어요. 일본도 신칸센이 빠르게 가는 지역들 역 주변은 살아남습니다. 가격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오르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거의 다 이제 죽어요. 그래서 전 GTX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이제 뚫리고 난 다음에 가격이 상당히 높게 오르는 부분에서는 거품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고요. GTX만으로는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최근에는 또 이제 병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는 데들을 아무래도 고령화가 많이 되니까요. 그런 데들을 이제 선호하기 때문에 인프라라든지 일자리가 갖춰져 있는 데인데 GTX 같은 게 뚫려가지고 뭔가 호재가 된다. 이런 데들이 오히려 좋겠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위쪽 부분에는 일자리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GTX가 뚫렸다는 것만으로도 가격이 오를까요? 그거는 이제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겁니다. GTX 자체만으로 호재가 아니라 어디를 가는지가 중요한 건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GTX를 만든 목적이 명확하게 있어요. 도심과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GTX가 뚫리면 도심이 좋아진다는 말이에요. 왜? 더 많은 사람이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외곽 쪽은 사실은 그냥 외곽일 따름인 곳은 좋아질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요. 거의 배드타운으로 전락해가지고 그죠? 역 주변만 조금 이제 호재가 있겠죠. 그래서 그 호재라는 게 퍼져나가기도 힘들 거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GTX가 현재 뭐 C 노선까지 나와 있고요. DEF 노선을 지금 마련이 있는데요. 아마 제가 살아있을 때 볼까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고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ABC 노선만 고려하시면 되는데요. ABC 노선에서 이제 교통의 결절점이라 그래서 만나는 데가 있어요. 삼성역, 서울역, 청량리역이 GTX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으로 빠르게 외곽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역들이 좋아지겠죠. GTX가 뚫렸다고 해서 외곽 지역이 좋아진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이제 아니라고요. 이게 사실은 그 학계에서 통용되는 건 아닌데요. 빨대 효과라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KTX 노선이 뚫리니까 대구에서 사람들이 이제 대구에 있는 백화점에 안 가고 서울에 있는 백화점으로 왜냐면 1시간 반 만에 서울에 올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데요. 뭐 그런 경향이 꽤 있어요. 그래서 병원도 막 대구 쪽에 있는 병원들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서울에 좋은 병원 이렇게 오는 것도 한 2시간만 하면 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빨대 효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GTX가 뚫린 것만으로 좋아지지 않는다.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개선되느냐를 좀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교수님, 30평대 아파트는 안 된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30평대 아파트는 안 되는 건 아니고요. 30평대 아파트 사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30평대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뭐 그냥 사셔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30평대가 국민평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국민평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국민평형이 앞으로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 현재 가구 원수가 한 2.3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게 계속 줄어들 겁니다. 예전에는 뭐 3명, 4명 이렇게 됐었어요. 1인 가구가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2명 이하로 이제 줄어들 건데요. 그렇다 그러면 두 분이 사시기에 30평이 생각해보면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건데요. 그거 좀 여유 있게 사시면 30평에 사셔도 되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방하고 이제 서울하고 이제 달리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10평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지방은 이제 얼마 안 되고요. 그럼 지방 같은 경우는 그냥 30평대가 무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방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 정도의 크기인데 이 방 하나가 몇 억이에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가성비 높은 것을 찾는 게 최근에 이제 젊은 세대 분들이 생각이시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20평대로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공급 사이드에서 20평대도 방 3개, 화장실 2개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가 주공 아파트들 보시면 20평대인데도 방 2개, 화장실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발코니 확장 같은 게 합법화되면서 이걸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뭐 방 3개 있고 화장실 2개 있으면 두 분이 사시기에 충분하시거든요. 그런 평형으로 우리가 선호하는 평형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2010년도에 일본에 있을 때도 컴팩트 맨션이라 그래서 전용 면적 50제곱미터에서 30제곱미터 방이 2개 있고 화장실이 하나인데 일본의 화장실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용변 보는 데하고 샤워실하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의 방 2개, 화장실 2개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죠. 최근에 우리도 49제곱미터들은 꽤 나옵니다. 이런
아파트가 가장 인기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보면 혼자 살거나 둘 분만 사시는 경우가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작은 평수로 이동하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유형이 오피스텔은 아닙니다. 무조건 아파트여야 돼요. 이 오피스텔에 대한 선호는 한국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가격 차이도 꽤 나고요.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에서 30평, 40평도 있지만 이런 평형이 있는 곳을 잘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 봅니다. 부동산 상승을 고려했을 때 작은 평수가 거래에 더 유리할까요? 예. 왜냐하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게 됐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잘 팔리고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교수님, 반대로 큰 평수는 앞으로 가격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장기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또 하나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큰 평수는 2000년 초반에 많이 지어졌어요. 그때는 이제 30평, 40평, 50평, 60평 이렇게 지었거든요. 지금은 50평, 60평을 거의 안 짓습니다. 많이 지어도 이제 40평, 40평도 천세대도 한 동 정도밖에 안 짓거든요. 그럼 뭐냐 그러면 50평대, 60평대 같은 경우 새 아파트는 저는 희소성은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예전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희소성도 좀 떨어지면서 이제 낡아지면 아파트는 사실은 단독은 그냥 리모델링만 하면 새 집이 되는데요. 아파트는 아무리 내가 내 집을 리모델링해도 밖에 나가면 쾌쾌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계가 많기 때문에 대형 평형의 오래된 집들 같은 경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신축의 대형 평형 같은 경우는 아주 희소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찾는 수요층은 사실은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분들이 찾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적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대형 평형이다 해서 나쁘다라고 판단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가 신축의 낮은 입지와 구축의 좋은 입지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조건 입지를 보셔야 됩니다. 아파트는 무조건 입지고요. 그래서 입지를 보시면 나중에 이제 구축의 입지 좋은 곳들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가능할 겁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재건축이 잘 안 되는데요.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입지를 보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신축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이제 늘어날 가능성은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북한하고 접경에 가까운데 신축이 과연 사람들이 가서 살려고 할까요? 아무리 신축이라고 해도 압구정동에 부자들이 많이 사시는데요. 압구정동 가보시면 그 아파트가 40년이 넘었어요. 그래도 거기 사십니다. 왜 살까요? 이제 그런 걸 다시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끊임없이 갈아타기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강남에 사는 저희 친구들도 보면 대부분 처음 시작한 건 일기 신도시에서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강남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젊은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돈이 없어도 강남에 살고 싶어 해요. 돈이 없으면 강남에 살 수 없어요. 그건 아주 당연한 거예요. 사회주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돈이 없으면 강남에 살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 돈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게 대해서도 굉장히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생각 가지시면 절대 자산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곽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하고 접근성이 좋고 좋은 시기에 이제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 피곤해요. 당연히 피곤해요. 그걸 감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일기 신도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이제 해서 강남으로 들어오는 사례들이거든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강남 못 살면 그냥 안 살래. 그러고 있으면 이제 평생 그러다가 120년까지 수명이 늘어난다 그러면 노후가 아주 비참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일단 집은 사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그중 내 가격대에서 호재가 있고 뭔가 선택하실 수 있는 좋은 집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계속 갈아타셔야 되는데, 이걸 몇 년마다 계속 이렇게 갈아타시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이제 결혼해서 하셨으면 애들이 이제 중학교 들어갈 시기 전에는 그죠, 좀 서울 근교에 있으시고 은퇴하실 쯤에 돼서 이제 강남으로 들어오시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20년 30년 계획을 가지시고 꾸준히 이렇게 하시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이제 폭락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보면 강남에 집값이 저렇게 높은데 수요가 없다, 그런 자기가 돈이 없다고 다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분들 많고요. 또 강남은 강남으로 갈아타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나는 압구정동에 사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낡은 게 또 불편한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또 돈을 오히려 더 전략하시면서 개포동으로 넘어가실 수도 있거든요. 개포동에 사시는 분들이 또 압구정동에 들어온다 이러면 가격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그렇게 갈아타시는 분들은 크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이를테면 마포에 아주 좋은 데 사시는 분이 또 강남에 적당한 수준의 가격 갈아타시는 것도 몇 억 안 보태면 오거든요. 갈아타시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리서부터 이렇게 가까이 들어오다 보면 이렇게 소요되는 비용도 계속 줄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시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누워 계시면 평생 이제 누워 계셔야 돼요.